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 만수르TV.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구조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이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사유재산을 뭐 인정을 한 해 만에 하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의 반대는 시장주의. 이거 뭐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위에 동네 정은이도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이러면서 트러프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막 아래 내려올라 그래요. 이쪽으로 냉면 싸들고서. 지금 이런 가장 중요한 건 뭐?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뭐 민주주의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정치 물갈이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돼, 지금. 왜? 이것 때문에. 정경관업, 사법, 종교, 유착. 지금 현실 한국 사회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득권, 유착, 육각형. 요걸 파괴해야 된다. 어디부터? 정치부터. 사실 정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정치가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정치로만 가능하다. 정치가 OS다. 이 OS가 잘 돼줘야지 이 앱들이 잘 돌아가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뭐 개혁을 하네, 정권 교체를 하네, 뭐 정권 재창출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망가진 컴퓨터 껐다 키는 거랑 똑같아. 포맷 해봐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또 깔면은 잠깐 뭐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망가져요. 시대에 맞는 OS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시민주도냐? 이런 사람들의 이 정치하고 이러면은 이건 그냥 앞에 망한 대로 껐다 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윈도우 95거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구조에 들어있으면 이걸 뽀갤 수가 없어요. 이쪽 분들한테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는 개저씨들이 여러분들도 이쪽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가 이수진 프로젝트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효율화 시키고 새로 깐다는 거야 OS를.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그럼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이제 정치 물갈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했다 치고 또 뭘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선거한다고 다 민주주의는 아니란 거예요. 얘들은 집권을 해놓고 선거하는 애들이고 얘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애들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정도 봐는 거죠. 그럼 선거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판에서 놀려면 정치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는 정치 집단이에요. 시민단체나 문화센터 이런 게 아니죠. 교양 강좌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축구는 선수들이 승부를 내줘야 되잖아요. 결국 팬들이 많고 뭐 역사가 오래됐다고 몇 골 더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야구로 치면 맨날 롯데자이언츠가 맨날 한국 시리즈 우승해야지. 정치는 그게 아니라 결국 선거날에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해주는 걸로 결판이 나요. 결국 팬 마케팅에 해당하는 거 요거 지지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걔네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게 가능한 소리냐. 사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소리죠. 선거판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스마트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거든요. 당 구성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공약, 비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스마트 정보통신 혁명으로 이런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고 거기로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팬들 모아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면 집권이 이렇게 쉽게 된다. 이거죠. 뭐 최근에 시끄러운 주제들 따라다니면서 몇 마디 이슈로 인기나 좀 끌고 클릭수나 좀 받으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란 일이라는 게 이런 게 다가 아니죠. 니네가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은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수권 능력이라고 하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이수진 프로젝트는 정책 아카데미라는 게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영하는 일을 오른쪽에 보이는 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분류를 딱 해놓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국가 경영이 장난이 아니죠. 그 중에 선수 육성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런 걸 했겠습니까?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정치를 똑바로 했으면 이순신 프로젝트가 안 생겼겠죠? 양질의 일자리란 중산층하고 빈민층 사이에 먹고 살기 힘들다? 서민층. 근데 요즘 어때요? 물어보면 다 이거죠? 다 먹고 살기 힘들대. 뭐 선거 때 되면 특히 더 다 서민이죠.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상류층도 아니고 그냥 개부럽이죠. 금수저. 일 안 해서 못 먹고 못 산다. 이건 뭐 니 탓이에요. 뭐 초점을 이쪽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지. 어? 이렇게 이쪽은 환타지 막장 드라마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꼴이 그게 아니죠. 이게 일자리 문제가 똑바로 안 풀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밑에 사람들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서 만드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게 창의적 인재들이 도전을 해야 돼. 한마디로 똑똑한 애들이 글로벌 경쟁판에서 질러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뭐 이런 인재 얘기 나오면 한국 정치판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니, 주커버그니 타령하는 거에 있죠. 지금 한국 사회 시스템이 창의적 인재들의 도전을 권장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니죠. 스티브 잡스 형님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비정규직 알바로 썩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혁신과 도전을 권장하는 그걸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OS를 바꿔야 된다. 정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집권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뭐냐? 보수냐? 이거는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에 대해서 했죠. 이번 시간부터는 선거 관련한 걸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스코 한국 현실에서 뭐 정치 쪽 활동하다 보면 또 뭐 거의 반드시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진보냐 보수냐? 계절씨들은 뭐 찾아보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죠. 나도 그렇고 사실 이거 상계동 만수르TV 유튜브 이거 보는 것도 힘든데 말이야. 진보 보수는 변화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좌파 우파는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래. 진보 보수는 뭐 사전적 의미랑 대충 비슷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좌파 우파는 뜬금없이 왜 자본주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전제가 기존 체제가 자본주의여야 돼요. 정은이네처럼 기존 체제가 공산주의 뭐 이래버리면 우파가 진보겠죠. 보수가 좌파고. 제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 중에 뭐냐?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이거 다 장사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있는 판에서 승부 봐야 된다고. 정은이도 냉면 싸들고 내려오는 판이라고. 따져보면 김정은이가 북에서는 진보 우파 세력의 리더야. 아무튼 좌파 우파 관련해서는 입장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파인 거예요 이순신 프로젝트는. 기존 체제가 자본주의니까. 진보냐 보수냐도 일단 여태까지 얘기한 걸 따지면 결론 나는 거죠. 보수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기는 해. 기존 체제를 이거라고 봐봐요. 그럼 얘가 약간 달라져요. 이거 깨부셔야 된다고, 갈아엎어야 된다고, 뭐 정치 물갈이네, OS 교체네 계속 떠들었죠. 기존 체제를 저걸로 정의하면은 여기는 이순신 프로젝트 이제 진보예요. 그럼 뭐야? 둘 다라는 거야? 그런 결론을 낼 것 같으면 여태까지 안 떠들었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새벽에 뒤집어 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집권. 집권을 위한 선거 승리. 전략성, 일관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겁니다. TV 시청자용 행동 지침을 줄 테니까 요대로 하시면 된다. 목표는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계절 CBS 이걸 보고 이순신 프로젝트를 알고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유튜브를 줘라. 물론 당연히 계절 CBS 이걸 줘야지 딴 거 주면 안 됩니다. 뭐 다단계 분위기하고 좀 좋네요. 내각제와 선거제. 이 중에 권력구조 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각 구성을 누가 하느냐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각 구성을 의회가 하면 의원 내각제, 그걸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각제를 해야 되느냐? 물론 내각제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현재 스코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거 대통령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장관 인사부터 시작해서 반대 세력이 이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국회에서. 이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팀을 뽑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뭐예요? 일단 감독만 뽑는 거야.
선수는 이제 감독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 선수 모으는데도 국회에서 난리 부르스 치는 거고. 내각제는 이제 애초에 과반수가 안 되면 정부 구성이 안 돼요. 이거 반대하는 쪽은 선거 자주 하면 돈 든다 어쩐다 그러는데 일단 대선을 안 하잖아. 그 돈은 이미 아낀 거고. 나라 말아먹는 거보다는 선거 한 번 더 하는 게 낫죠. 사실 뭐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 뭐 대통령 임기 몇 년이나 된다고 그거 못 기다리냐 이럴 수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정부가 경제정책 한번 잘못해가지고 2, 3년만 삽질하면 그냥 훅 뒤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또 내각제는 잘하면 지금처럼 단임제 5년 아니라 뭐 10년씩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주고 잘못하면 빨리 고칠 수 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부 형태다. 의원 내각제가 좋은 건 알겠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소린가는 다른 문제죠. 이게 잘 되려면 의회가 멀쩡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멀쩡한 의회를 만들려면 멀쩡한 의원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다 망가지는 것 같아.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대개 지역에서 당선이 되려면 이거 이 정경관원사법종교 유착고리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 구조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이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예요. 지금까지 뭐 얘기한 뭐 내각제니 선거제니 뭐 이런 걸 몰라서 못하나? 계저씨 만수르도 아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현재 이 주류 정치 세력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또 선거제도 자체가 개판이니까 의회도 개판으로 구성이 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더 싫어해. 그래서 내각제 한다 그러면 반대 여론이 많죠. 내용 뭐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저 국회의원 놈들이 저 국정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랑 내각제는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이 유착고리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집권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 집권이 뭐냐? 이순신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각제를 주장하기도 하거니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결국 의회 권력이 필요한 거죠. 개헌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제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해요. 300석 중에 200석. 그냥 따뜻한 봄날에 선거에서 조용히 투표만 해주시면 됩니다. 200석만 딱. 투표를 200번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거 투표 한 번만 이순신 프로젝트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각제 개헌도 하고 선거제 개혁도 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선거법 개정 특집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개정 전에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 개정 후에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 오타 아니에요. 진짜로 똑같습니다. 저번 주말에도 지역구 250에 비례 50으로 할 거라고 그러더니 그 지역구 3석 줄어드는 것도 이 인간들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국회가 이 470조 예산 심의하는 건데 이 큰 돈 쓰는 거를 감시를 300명이 하는 것보다 500명이 나눠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로 치면 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수수료 주는 거라고 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 국회의원이 멀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하는 게 자기 지역구로 예산 빼먹을 궁리만 하는 놈들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의원수 늘리는 거 반대하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갖고 멀쩡한 애들이 좀 국회로 들어가게 하는 걸로 홍보를 하면 되는데 300명이 헤쳐먹던 걸 500명이 헤쳐먹던 걸로 보이게 언론이든 뭐든 뭐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례수를 늘리고 비례 늘린 게 효과가 좋고 지역구는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 그 다음 스텝에서 생각해도 되거든. 의원수 조정하는 거는 뭐 일단 게임 끝난 거니까 더 얘기할 건 없어요. 뭐 입만 아프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저놈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상관없고 해봐야 뻔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200석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각제 개헌, 선거제 개혁하고 하면 됩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공수처 특집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 국민들 중에 공수처 근처에는 가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 먹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난리들인가? 잡아갈 걸 안 잡아가게 해주는 게 검찰, 잡혀가도 크게 작살 안 나도록 해주는 게 법원, 이렇게 볼 수 있죠. 축구로 치면은
이 경제가 이제 골 넣는 공격수고 정치 관료 이쪽에 이제 볼 배급하는 미드필더, 이 종교 언론 이쪽에 이제 그 수비수랑 응원단 쪽, 그 사법이 이제 골키퍼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건 알아서들 먹을 건데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누가 짱이에요? 아까 사법 쪽이 골키퍼라고 했지만 검찰은 약간 얘가 달라요. 검찰이 권력이 너무 세서 한 번 맞으면 뭐 대책 없이 당하게 되겠거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정권은 여기가 잡았잖아요. 현재 스코어. 해먹으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잡았을 때 많이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착고리가 확실해야 돼요. 아니 정치 관료는 지금 잡은 거고 뭐 경제 쪽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종교 언론 쪽은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이 있어. 근데 이게 사법 쪽에 자꾸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 민주당 팀 이제 사법 사이드에 이제 전력 보강을 위한 게 공수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들 검찰 권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마음껏 이제 공격을 못하게 방패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애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해보고서 얼마나 뭐 이것저것 저질렀겠어요. 뭐 털면 나온다고 보는 거지. 사실 뭐 바로 털 것도 없어요. 그냥 털 수도 있다 라는 이 가능성만 가지고서도 이제 견제가 되는 거죠. 자기네 쪽 함부로 못 때리게. 결론은 공수처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나온 거다 이겁니다. 무슨 사법개혁이 어쩌고 뭐 독재네 위헌이네 이러는 것 뭐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다 헛소리예요. 이게 국민들 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얘네들 해먹는 판에서 누가 해먹느냐랑 상관이 있는 거죠.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기왕짱인데 우리 위에 뭘 만들어서 막 우리를 조사한다 그러네? 그럼 누구야? 이쪽 팀의 이선수 입만 열면 검찰개혁 어쩌고 하면서 막 공수처 만든다고 하는 놈. 저놈 이제 털어서 작살 내라가 되면서 이제 벌어진 게 조국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아무 죄 없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저씨도 막 털어보니까 이상한 놈 이건 맞아. 그래도 그게 뭐 저번 여름 때처럼 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일은 아닌데 여기도 그렇고 그냥 서로 찌르고 버티고 하면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죠. 검찰 개혁은 공수처가 아니라 대배심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는 좀 전에 봤죠. 권력 투쟁에 써먹는 공수표라는 거. 그 대배심제는 뭐냐? 한번 보시죠. 그런 거 재판에 일단 들어가서 유죄 무죄 판단하는 걸 소배심이라고 하고 법정 가기 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하는 걸 대배심이라고 한대요. 만수로도 이게 이런 게 있는지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말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국민한테 이걸 줘버리면은 아까 걔네들이 해먹는데 큰 차질이 있겠죠. 골키퍼가 없어지는 거니까 불안해서 공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이제 말만 하는 거지.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이제 대배심제는 말도 안 꺼내죠. 해쳐먹음과 말아먹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말하는 저 정경관한 사법 종교 유착고리가 진짜 나쁜 거냐? 있어도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요. 이게 이른바 자유한국당 팀에서 수십 년간 써먹은 유능한 부패론이죠. 저 논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계속 집권한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었죠, IMF 때. 그걸 누가 말아먹었지? 저 논리로 수십 년간 해먹던 자한당 팀이 말아먹은 거예요. 에? 해쳐먹음은 말아먹음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부패가 무능을 부르는 거죠. 유능한 부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IMF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작살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관료라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 노무라증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김광수 소장님이 하도 답답해서 니네가 나라를 왜 말아먹었는지를 보고서를 써가지고 정부에다 보내줬을 정도예요.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에 나오는 김혜수 역할이 김광수 소장님을 모델로 한 거라는데 뭐 실제랑 영화랑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주제의 영화 출연한 것도 인연이고
김혜수, 김광수 이름도 비슷한데 김혜수 씨도 정책 아카데미 한번 오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김혜수 씨랑 연락 되시는 분 있으면 이 방송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요 판을 시장이라고 보면은 정치 관료 이쪽이 이렇게 경기장이랑 경기 규칙을 세팅을 하고 그 위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혁신하고 또 그 와중에 반칙하고 부정하게 하는 놈이 있는지를 언론 쪽에서 감시해주고 그런 놈들을 사법 쪽에서 때려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종교는 이 판에 낄 대상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사람들 구원하고 용서하기도 바쁘신 분들을 왜 이 판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들 하셔라. 말아먹음의 수학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놓고 한번 각자 개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반 국민인데 문자 그대로 딱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라고 치고 기득권 애들이 나보다 몇백 가지 잘 살면 이 사회를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는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겠는가? 각자 개인마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또 역으로 이걸 기득권 지망생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돼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를 성취할 수 있는가도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이 중에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겠어요? 다를 수 있는데 1대 99 이건 확실히 아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1대 99 이거를 말아먹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어쩔 수 없이 동반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20대 80보다는 불평등하게 돼요. 대부분 시장경제 시스템 쓰는 국가들은 20대 80 요 밑으로 10대 90이나 5대 95 요쪽 언저리라고 봐야겠죠. 여기가 현실. 또 보면 여기 50대 50의 사회가 있네요. 기득권 일반인 구분 없는 거.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이렇게 될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만인이 평등하게. 근데 실제로 그랬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였어요? 1대 99였죠. 이거 불가능이다. 공산주의 이론에서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걸 가지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공산당 지도부들만 헤쳐먹은 거죠. 소련이나 북한이나 뭐 다 그런 거예요. 소리 해체 플러스 사회구조 변경.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계층 간의 파이프를 틔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절이 되도록 이런 구조에서는 어쩌다가 잠깐 뭐 1대 99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좀 오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제대로 이 구조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지금 구조에서 얘네들한테 깨고 나오라고 해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지금 이 사회 구조는 영원 불변이거든. 그러니까 재수없게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난 다시 못 올라오고 자선 만들어 그냥 저기서 썩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도. 원래 뭐든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걸 해서 얻는 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잃을 게 있는 애들이 더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요새 검찰 개혁하는 쪽에서 난리 나는 거 보면 느낌 오시죠? 뭐 기득권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내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뭐 죽어라고 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얘네들한테 이걸 깨고 나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깨지면 동시에 판도 이렇게 바뀐다. 이런 구조로 바뀌어서 니들이 여기로 가는 거지. 이 구조 안에서 니들이 지옥으로 생각하는 이쪽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 꼭 기득권한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기득권들 선동에 속아서 세상이 원래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대안이 있는 줄 모르고 이런 걸 인식시키는 그렇게 세상 구조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이순신 프로젝트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죠. 200석 정책 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공유, 투표. 이제 외우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공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김혜수 씨한테 공유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뭐 구독자도 별로고 조회수도 맨날 그렇고 뭐 눈에 띄는 발전이 없어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른바 셀럽, 뭐 인싸 같은 분들이 한 번씩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은데 말이에요.
각자 알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한테 한 번씩만 좀 질러주세요. 혹시 걸릴지 압니까? 어쨌든 뭐 무조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공유하기 뭐 괜히 좀 뭐 쪽팔리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어서 뭐 술 먹다가 정치 얘기 나오거나 평소에 대화 중에 뭐 유튜브나 정치 관련한 이런 거 나올 때 이럴 때 내가 유튜브에서 상계동 만수르라는 이상한 놈을 봤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어떻게든 좀 이걸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개저씨 EBS가 무려 10회가 됐습니다. 나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진 몰랐는데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 보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청강 한두 번 오신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를 보시러 집권하시러 정책 아카데미에 많이 오시면 됩니다. 물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먹고 살기 바쁜 개저씨도 세상 좀 바꿔보겠다고 그거 뒤집어 쓰고 이러는데 공유 좀 팍팍 하고 그래주세요. 이렇게 공유를 구걸하면서 이번에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날 줄 아셨죠? 중요 공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저씨 EBS는 요 10회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종료할 거예요. 이렇게 좀 시즌 같은 거 좀 있고 그래야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시즌 종료 같은 거. 물론 유튜브를 접는 건 아니고 집권할 때까지 계속 하긴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름으로 할지 뭐 시즌2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개저씨 EBS 시즌1은 이렇게 심하이 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